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식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가격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몇십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 크게는 몇천에서 몇억까지도 가격 흥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가격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7년 동안 부동산 중개를 해오면서 터득한 가격의 비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격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매도자 사장님들은 절대로 가격이 깎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가격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밑으로 팔면 손해가 큽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제가 경험한 터득한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도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된다 하게 되면 가격은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게 급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반대로 매수자가 이 물건이 꼭 필요하다 하게 되면 주변 거래보다도 돈을 더 지불을 하고라도 이 매물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격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 고객의 심리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격을 유리하게 깎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격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움직이는 게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단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듯이. 그렇다면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가격 단위에 따라서 어떤 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권리금이 1,300만 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면 1,200만 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1,2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은 당연히 깎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1,500만 원이다 아니면 2,000만 원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1,500에서 500 가까이 1,00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는 200, 300을 쉽게 깎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단위가 500 단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면 똑같은 가격인데 내가 2,000만 원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은 2,000에서 1,000까지 내려려면 50%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격의 단위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을 끊어서 가격을 제시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1,000 아니면 1,500, 2,000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1,200, 1,300 이렇게 뒤에 어떤 단위를 달았을 경우에는 그게 깎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1,200 이렇게 가격을 제시를 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은 당연히 깎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200을 제외한 1,000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떻게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이 가격을 깎기 위해서 얼마로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시장에서 가격 논리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가격은 파는 사람의 희망 가격, 사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조정이 돼서 움직이는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곧 거래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를 사전에 파악해 보는 게 가격 흥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격을 흥정할 때는 크게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유리하고 크게 요구하고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격을 크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요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은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는 사람이 500에 해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가격을 깎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심리적으로 좀 당황스럽게 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 가격이? 라는 퀘션 마크를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요구를 했을 때 유리한 것은 뭐냐면 고객의 반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가격을 파는 사람의 심리 입장에서 안 된다. 절대로 이 가격은 안 된다. 아니면은 가격을 좀 더 높여라.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깎아줄게. 라는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크게 요구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다. 그리고 크게 요구해 놓고 너무 저돌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반대의 거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구를 해 놓고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리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 가는 게 이게 굉장히 가격의 흥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가 요구를 해서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꼭 반대급부를 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넣었는데 그 요구 조건이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가격을 맞춰주면 내가 대신 이런 것을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브 앤드 테이크의 전략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양보만 당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래서 가격 흥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큰 거를 요구해 놓고 작은 것을 슬며시 줍니다. 그러면 당신이 양보해 준 만큼 나도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양보를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나도 양보를 해주고 또 양보를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고 대부분 가격은 중간선에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00만 원, 상대는 500만 원 이런 차이가 있었을 때 결국에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우리 중간선으로 합시다. 내가 750만 원에 내가 살 테니까 당신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흥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선을 잡아서 가격 흥정을 하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유리한 방법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격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가격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정확하게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얼마를 깎고 싶다 그러면 그 깎고자 하는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오해 소지가 또 없습니다. 가격은 민감하기 때문에 나는 무심코 뱉은 말을 상대는 꼭 그 가격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는 쓴 것보다는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오를 만한 어떤 가격, 가치,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 이런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시간과 돈을 쓰거나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어떤 가치를 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중개를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부동산 가격은 참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은 있었습니다. 물론 떨어진 경우도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도 대부분이 해마다 올라갑니다. 물가도 올라가듯이 이렇듯이 부동산 가격 이런 어떤 그 한국의 일반적인
그 어떤 토지의 한계성 때문에 가격이 막 떨어지거나 폭락하거나 참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의 비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지, 또 가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게 깎을 수 있고 흥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